만나면 행복한 사람들 만행. 오늘은 재생의사의 정신을 실천하고 계시는 치과의사 김윤상 선생님과 이야기 나누고 있습니다. 네, 선생님, 그동안에 여러 가지 일들 많이 하시면서 또 힘들지만 또 보람된 일들도 있으셨을 것 같아요. 혹시 기억에 남는 뭐 일이나 사건 있으실까요? 어차피 이제 의사가 됐으니까 이제 보람 있는 거는 환자들에 대한 건데요. 또 이제 환자들이 저희 병원에 오실 때는 다른 치과 의원들을 좀 겪으면 여러 가지 돌아다니면서 좀 많이 아픈데 치료가 잘 안 되고 이제 어느 정도 돌아다니다 보면은 이제 좀 큰 병원 가라 뭐 그런 분들이 있어요. 아니면 뽑을 수밖에 없다. 그러면 이제 수소문 해가지고 이제 저희 병원까지 오게 되는데, 그러면 이제 저희는 당장에 뽑지는 않고 어느 정도 이제 치료를 할 수 있기 때문에 이제 치료 진행하고 그 뒤에 수술도 하고 관리도 하고 하면서 그 분의 이제 치아를 살리는 과정을 하게 되는데, 그 중에서 이제 예전에 많이 그런 쪽으로 힘들어서 치아를 여러 개를 빼야 되는 분들이 있었는데요. 그렇게 치료하고 나서는 이제 지금까지 제가 의사 기간이 이제 10년이 좀 넘어가는데, 그 분들한테 한 5, 6년까지도 계속 그때는 많이 아프고 씹지도 못하고 빼야 되나 고민했던 치아들을 지금은 물론 완전히 튼튼하진 않겠지만 자기 치아 갖고 있고 네, 어느 정도 생활도 가능하고 하는 거 보면서 이제 저희 치료하고 나서는 바로 이제 끝나는 게 아니라 그 뒤로 관리를 하게 되는데, 맨 처음에는 3개월마다 하다가 이분하고 점차 그런 것이 좋아지면은 잘 가르쳐 드리고 잘 따라오고 하면서 관리가 좋아지시면 6년, 1년, 6개월, 1년 점점 늘어나게 되는데요. 가지고 1년마다 이제 오시는 분들이 좀 많이 늘어났죠. 네, 안 좋았었던 분들이 가지고 1년 만에 다시 보면서 오랜만에 보는 거잖아요. 그러면 또 인사하면은 제 덕분에 계속 지금까지 건강하게 잘 씹고 있다고. 그런 얘기를 이제 1년 만에 오신 분들이 들을 때마다 그때 엄청나게 어떤 분들한테는 막 소름이 돋을 정도로 서로 막 좋아하는 그런 게 좀 보람이 있어요. 네, 진짜 먹는 기쁨이 굉장히 크잖아요. 네. 저도 예전에 들었는데 뭐 어쨌든 뭐 아무리 의술이 발달해도 자기 치아가 제일 좋다고 그런 얘기를 봤거든요, 어디서. 그래서 그 임플란트도 좀 사실은 조금 뭐 잇몸에 무리가 가는 거고, 나중에 이렇게 틀니를 끼게 되면 또 제대로 음식을 또 마음껏 먹기가 쉽지 않다는 얘기를 들었거든요. 그래서 치아 관리를 잘해야 된다. 아무리 피곤하고 졸려도 양치질은 하고 자야 된다. 이런 얘기 저희 엄마도 굉장히 많이 말씀하셨는데 정말 환자분이 그렇게 말씀하시면 진짜 정말 소름 끼치도록 좋을 것 같아요. 오랜만에 봤는데도 계속 건강하게 유지하시는 거 보면 너무 좋죠. 네, 이런 좀 먹는 기쁨을 오래 유지할 수 있는 그런 좀 평소에 치아 관리를 하는 방법이라던가 이런 것들을 좀 시청자 여러분들께 말씀해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또 치과 의사 분이 출연하시는 건 처음이시라 좀 구체적인 팁을 좀 알려주세요. 요새는 방송이 많이 나오기 때문에 관심 있게 봤으면 아마 좀 아시긴 할 텐데요. 어떤 질환이든지 다 예방이 중요하긴 하거든요. 특히 치주 질환은 감기 다음으로 많이 걸리는 알게 모르게 많이 걸려 있기 때문에 훨씬 더 관리가 중요하고요. 이게 세균이 감염돼서 나타나는 거기 때문에 칫솔질은 그냥 깨끗하게 하는 것이 아니라 이 붙어있는 세균들을 떼내는 거고요. 어떻게 보면 가장 어려서부터 많이 해오는 것이면서도 가장 잘 안 되고 어른 돼서는 가장 많이 걸리는 병이거든요. 그래서 실제적으로는 일단은 칫솔질이 가장 기본이 되죠. 근데 다들 하고 있지만 왜 병이 걸리는가 하면은 잘 정확히 배우지도 않았고 뭐 부모님 한다든지, 요새는 학교에서 좀 많이 가르치긴 하지만 정확한 칫솔질이 되어야 그게 예방이 되거든요. 하루에 아마 하루 종일 닦아도 잘못 닦으면 결국은 병이 진행되죠. 그 치아라는 게 이렇게 평평한 것이 아니라 울퉁불퉁 되어 있고 사람마다 다 틀리고 하기 때문에 본인이 보고 닦지 않는 이상은 정확히 닦이진 않고요. 사람마다 약간 틀리기 때문에 어려서부터도 혹시 가능하다면 치과 가서 본인의 정확한 칫솔질 방법을 치과 의사한테
받아보고 본인이 뭐가 어디가 더 문제고 어디를 더 관리해야 되는지 칫솔질뿐만 아니라 그 다음으로서는 이제 보조기구들인데 어려서는 칫솔질로 거의 다 해결될 수 있겠지만 어른이 돼서는 또 이제 잇몸들 나이 들면서도 노화도 있기 때문에 치아 사이 공간도 생기고 뿌리도 좀 드러나고 네. 음식물도 좀 끼고 또 오랫동안 사용했으니까 치아들도 좀 마모가 되어 있고 마모되면서 또 치아들이 이동도 되면서 자기가 모르게 공간들이 많이 생겨 있어요. 네. 가지고 똑같은 어려서부터 해왔던 방법으로 계속 하다가는 결국에는 잘못된 칫솔질이 되는 거죠. 그래서 어른 돼서도 다시 한번 또 확인해서 정확하게 칫솔질이 자기가 어떻게 해야만 치아 사이 정확히 닦이는가를 알고 또 이제 보조기구들도 많이 있거든요. 많이 들어봤겠지만 뭐 치실이나 네. 치간 칫솔이라고 하는 치아 사이 이쑤시개처럼 쓰는 거 그런 것도 해야 되고 요새는 좀 그 가습기 네. 거기에 이제 포함된 것 때문에 네, 좀 문제가 많지만 치과에서도 이제 그런 것 때문에 뭐 치약의 성분들이나 네. 또 아니면 그 구강 청결제 그것도 성분들 때문에 약간 좀 꺼림칙해 하시는데 네, 어느 정도 그거를 날마다 하는 건 아니거든요. 결국에 청결제는 그래서 그 상태 봐서 필요하면 필요한 기간만 하시면 되고 본인이 칫솔질만 좋아지신다면은 네. 네, 특별히 사용할 일은 없죠. 왜냐면 세균이 거의 다 제거되기 때문에. 치약은 글쎄 사람들마다 지금 기능성 치약들이 많아서요. 특별히 칫솔 잘 그게 보조적으로 칫솔 잘 되더라도 보조적으로 쓰는 거라서 본인이 뭐 시리거나 아니면은 자기가 열심히 닦는데도 뭔가 계속 끼는 것 같다던가 그런 게 맞춰서 아니면 충치가 잘 생긴다든지 거기에 맞는 기능성 치약을 네. 쓰게 된다면은 그런 것들 보조적인 것들을 같이 올바른 칫솔질 정확히 자기가 맞는 칫솔질과 함께 사용한다면 도움이 되고요. 옛날에는 그 뭐 333 해가지고 네, 그 중에서 이제 하루에 3번 닦기 그거는 이제 밥 먹고 네. 새끼 먹고 닦으라는 건데요. 근데 세균이 그 문제가 되는 게 음식물은 원래 식사하면서도 음식물로 세균이 닦이거든요. 음식물 먹고 닦이고 그 다음에 이제 조금 또 생기는 걸 또 이제 그 다음에 음식물 찌꺼기가 생기니까 또 칫솔질 해서 또 제거해서 세균이 더 많아지는 걸 막기 위해서 네. 그렇게 3번씩 닦았는데 요새는 간식도 먹고 하니까 그 사이사이에 뭐 물로 헹군다든지 뭐 더 닦으면 좋기도 하고요. 하지만 더 중요한 게 이제 자기 전에 닦는 거. 네. 네, 저도 계속 저희 환자들한테 강조하고 있거든요. 자기 전에. 왜냐면 잘 때는 이 침에서 그 항균 작용이 있어서 세균들 많이 없애고 있는데 잘 때는 입안이 마른다고 하잖아요. 네. 아침에 일어나서도 막 냄새도 나고. 그래가지고 잘 때 침이 안 나오면서 세균이 훨씬 더 좋아하는 환경이 돼요, 입안이. 가지고 세균들이 냄새 나는 것도 세균들이 많아지고 걔네들이 활동을 많이 하기 때문에 나타나는 거라서 자기 전에 일단 세균수를 많이 줄여놓기 위해서 한 번 더 닦고 저녁 식사하고 닦는 게 아니라 닦고 나서 활동 좀 더 하다가 이제 자잖아요. 자기 직전에 한 번 더 칫솔질을 꼼꼼히 해주시고 혹시 요새는 이제 가능하면은 예전에는 혀를 닦았는데 칫솔로 닦았지만 쉽진 않거든요. 이렇게 이만한 커다란 게 들어가서 첫 안쪽까지 닦으려면 구역질도 네. 나고 하기 때문에 요새는 혀 클리너라고 네. 이렇게 닦는 게 있어요. 네. 그래서 그걸로 자기 전에도 그렇게 한번 해서 혀에 있는 세균도 많이 줄여놓으면은 네, 거기서 이제 감염도 줄어들고 입냄새도 줄어들고 해서 그렇게 아까 말씀드린 대로 정확한 칫솔질하고 여러 가지 보조 기구는 본인에 맞게 사용하고 자기 전에 닦고 그 정도 하면은 좋아질 예상 됩니다. 아, 저는 자기 전에 또 닦아야 되는지는 몰랐어요. 아, 이거를 오늘부터 당장 실천을 해야겠다는 생각이 네네. 드네요. 네. 꿀팁이네요. 감사합니다. 네. 아, 진짜 몰랐네요. 네. 그냥 밥 먹고 난 뒤에 저희가 333 해가지고. 네, 그거 많이 들었어요. 밥 먹고 난 다음에 3분 안에 네네. 3분 동안 닦아라. 이렇게 했던 걸로 기억이 되는데, 네. 자기 전에는 정말 몰랐어요. 네. 이거. 칫솔질 방법도 정확히 알면은 네. 굳이 3분이 아니어도 네, 물론 3분이 넘어갈 수도 있고 사람마다 좀 틀려서 3분 아닌 수도 있고 그렇기 때문에 더욱더
정확히 본인한테 맞는 네. 예전에는 이제 통틀어서 얘기하는 하지만 요새는 이제 본인한테 맞는 칫솔질을 알아가는 게 더 중요하죠. 네. 아니 제가 예전에 치과를 갔었는데 제가 이제 치아 관리는 잘 하고 있는데 약간 이렇게 치가 좀 이렇게 좀 시리더라고요. 그래서 잇몸에 문제가 있는 게 아니라 너무 열심히 네, 닦아서 열심히 닦아서. 치아가 마모됐다고 말씀하시더라고요. 네. 그래서 살짝 이렇게 음. 더 씌워주셨는데 정말 그 올바른 그 칫솔질이 중요하겠다. 저는 이제 나름대로 열심히 닦는다고 닦았는데 그렇죠. 그게 다들 그렇게. 네, 무리가 가게끔 만든 거니까요. 그쵸. 그래서 또 칫솔도 되게 중요하고 또 한동안 뭐 이렇게 미세모 이런 게 또 되게 유행했었는데 그게 또 네. 그렇게 좋은 건 아니라고 또 네. 그러더라고요. 그 유행 이게 다른 것도 마찬가지지만 우리나라가 좀 뭐가 나오면 막 좀 확 유행했다가 푹 사라지고 네. 하는데 그런 거에 휩쓸리기보다는 네. 결국은 이제 점점 미래로 가면서 본인에게 맞추는 최적화해주는 그런 게 더 좋은 것 같아요. 네. 중요할 것 같아요. 네. 네. 아, 오늘 꿀팁도 주셔서 감사합니다. 네. 네. 시청자 여러분들이 궁금해하시는 올바른 칫솔질 법에 대해서 알려드리겠습니다. 네. 일단은 안 좋은 방법인데요. 일반적으로 이렇게 옆으로 닦으신 분들이 많죠. 아주 그러면 시원하다고 잘 닦인다고 생각이 들지만 팍팍 닦이는 느낌이 드니까 실제로는 이 치아 사이사이는 닦이지도 않고 치아와 잇몸 사이에 이 만나는 부위에 약한 부위가 있는데요. 그 부위가 이런 칫솔질에 의해서 살짝씩 파이게 되는데 그게 몇 년에 걸쳐서 진행되면은 크게 파이고 많이 시리게 됩니다. 또 하나는 여기 잇몸과 치아가 만나는 부위가 약해서 이렇게 닦다 보면 다치게 됩니다. 그래서 점점 더 잇몸이 내려가고 내려갈수록 뿌리가 드러나고 뿌리가 드러나는 걸 또 닦으면은 더 파이게 되는 아주 안 좋은 악순환이 진행됩니다. 그래서 일반적으로 들었을 때 좋은 방법은 잇몸을 마사지하면서 치아 쪽으로 쓸어 올리는 이런 방법을 많이 들으셨을 텐데요. 잇몸에 대고 약간 칫솔을 밀어줘서 구부러지게 한 다음에 치아 쪽으로 계속 밀면서 올라갑니다. 그러면 이 치아 사이에 칫솔이 구부러졌던 게 펴지면서 사이사이 닦게 되고요. 그러면서 잇몸도 마사지 되고 치아 쪽으로 쓸어 올려서 치아면도 다 닦이게 됩니다. 그러면서 가장 중요한 치아와 잇몸 만나는 이 조그만 틈들과 치아와 치아 사이 여기서 염증이 잘 발생되는데 그런 부위들을 이런 일반적으로 이런 잇몸에서 치아 쪽으로 누르면서 쓸어 올리는 이런 방법이 낫고요. 약간의 칫솔이 이렇게 회전된다고 해서 회전법이라고도 하고요. 조금 잇몸이 좀 안 좋다 하시는 분들은 여기가 청소 잘 되어 있게 하기 위해서 칫솔질을 딱 치아와 잇몸 사이에 대서 눌러줍니다. 그 다음에 아까 길게 닦는 건 안 좋다고 했잖아요. 그래서 이렇게 살짝 흔들어 줍니다. 사이 이 틈들을 닦이게 하기 위해서 흔들어 주고 똑같은 방식으로 치아 쪽을 밀어주면서 올라와야 됩니다. 대고 살짝 흔들어 준 다음에 치아 쪽으로 밀고 쓸어 올리고 그럼으로써 이 세균들이 좋아하는 이 틈들이 닦이게 되죠. 칫솔질은 어떻게 보면 좀 섬세하게 닦아야 되는데요. 그냥 벅벅벅 닦아가지고 거품도 많이 나고 하면은 좋은 것 같지만 실제적으로 치아들은 이렇게 여기 보다시피 치아 사이사이 좁은 공간들이 있어서 거기서부터 염증이 시작됩니다. 그래서 막 빠르게 세게 하루에 뭐 10번, 20번 닦는 것보다는 하루에 정확히 세균들은 하루에 쌓이는 정도에 보면은 정확히 하루에 한 번만 닦아도 정확히만 닦으면 세균이 제거가 됩니다. 하지만 정확히 할 수 없기 때문에 하루에 3번 닦으라고 하고 지금은 이제 자기 전에 한 번 더 닦아서 하루에 최소 4번은 닦아야 되는 거죠. 닦을 때 빠르게 강하게가 아니라 천천히 부드럽게 해줘야 됩니다. 그래서 대고 팍 세게 하면 잇몸이 다치겠죠. 잇몸 마사지 해야 되니까 천천히 해서 눌러주고 구부러진 거 느끼면서 치아 쪽을 밀어줘서 사이가 들어가는 거 꼭 느끼셔야 되는. 그래서 치아 사이 이 공간들 겉에가 아니라 치아 사이 세균들이 좋아하는 세균들이 닦여야만 건강한 것이고 염증이 진행되지 않습니다.
만나면 행복한 사람들 만행. 오늘은 원광대학교 치과대학 3본 치과병원의 김윤상 선생님과 이야기 나누고 있습니다. 선생님, 원불교가 또 선생님께 또 끼친 영향들이 또 많을 것 같아요. 혹시 원불교가 내 인생에선 어떤 것이다? 이렇게 말씀해 주실 수 있을까요? 다른 게 아니라 그냥 제 삶이 그냥 원불교이다고 어떻게 볼 수도 있지요. 그 와중에 제가 느꼈던 중에 하나는 계속 젖어오긴 했지만 들어오면서 그 실지불공을 라는 걸 좋아하긴 했는데 그게 정확히 어떤 건지 몰랐을 어렸을 시절에 들었던 게 그 시아버님과 며느리인가 해가지고 뭐 서로 이렇게 싸우고 미워하고 막 그랬다가 이제 그 실지불공 그걸 얘기를 듣고 직접 이제 그 절에 가서 막 이렇게 시주하고 막 그러는 게 아니라 직접 그 자기랑 사이가 안 좋은 사람한테 가서 그 할 것을 그 노력을 그 사람한테 했더니 뭐 서로 사이가 좋아졌다. 그런 걸 이제 들었을 때 되게 이렇게 어떻게 보면 제 생각 안에 있던 게 갖춰지지 않았던 것이 갑자기 갖춰지면서 되게 놀라워하면서 역시 그런 게 있었구나 하면서 이제 그 다음부터는 더욱더 제 인생에 있어서 저랑 만나는 모든 사람이 저에 있어서 스승이고 제가 가르침 받을 게 있고 제가 도와줄 수 있을지는 모르겠어요. 그건 아닐 거라 제가 계속 생각하면서 커가긴 했지만 다 만나는 사람 한 사람마다 다 그런 인연을 가지고 실제 불공으로서 제가 그렇게 하면은 결국은 이 사람도 나에게 그 정도 해줄 것이다. 그런 걸 많이 생각할 수 있었고요. 특히 이제 병원 오면서 그 병원에서는 이렇게 아프잖아요. 많이 치료하고 그리고 이제 자기가 생각한 것보다 결과가 안 좋으면 좀 짜증도 나고 아프니까 그래서 그런 사람들이 많은데 그거를 이제 이런 병원에 부장하면서 많은 상담을 하게 됐죠. 치료하는 사람들에 있어서 불만이 많은 환자들. 그러면서 그 사람들의 고충을 들으면서 물론 화가 나 있지만 계속 얘기를 잘 듣고 이해하려다 보면은 어느 시점 한 곳에서 본인이 기분 나쁜 게 있어요. 이거에 대해서 화를 내지만 실제적으로는 이 사람 그 흐름 속에 어느 다른 데서 뭔가 있게 되죠. 가지고 그거를 이해해주고 그거를 제가 할 수 있는 한 해결해 주려고 하면은 나머지 화난 것들이 다 풀어지거든요. 그러면서 거꾸로 저를 더 신뢰하고 이렇게 좋아하는 환자가 되거든요. 가지고 그런 걸 보면서도 역시 이 사람 간의 관계에 있어서는 서로 좀 더 신뢰를 가지려고 하고 좀 더 이해하려고 노력하면 되겠구나를 저로서는 이제 다른 종교에 있어서도 보면은 결국은 좋은 말은 하나이기 때문에 다 같은 말이긴 하지만 저로서는 원불교에 젖어온 사람으로서는 실제 불공이라고 생각하고 지내고 있죠. 네. 정말 인생 전반에 걸쳐서 영향을 받고 또 받은 영향을 또 삶을 살아가면서 또 이렇게 끼치면서 살겠다 이렇게 말씀해 주셨네요. 저희 프로그램 공식 질문이 있어요, 선생님. 저희 프로그램 제목이 만행이잖아요. 이게 만나면 행복한 사람이라고 해서 만행이라는 뜻도 있고 저희가 이제 사전적으로 만행하면 야만스러운 행위 이런 뜻이 나오잖아요. 그런 뜻의 그 만행도 있고 또 이제 종교적으로 봤을 때 종교인이 온갖 곳을 두루 다니면서 닦는 수행이라는 뜻의 만행도 있는데요. 그 선생님 지금까지 살아오시면서 선생님 인생에 있어서의 만행은 무엇이었을까요? 이 프로그램 그 줄임말 만행을 보면서 깜짝 놀라긴 했었는데 역시 그건 아니었고 좋은 쪽이 있었는데요. 저는 아까 말씀드렸듯이 수행은 결국 계속 누구나 인생 살아오면서 항상 누구 사람이든지 아니면 자기가 뭐 닥친 일이든지 그게 다 경계로 대해서 본인이 해결하려고 노력하는 그런 게 있어서 그냥 그거는 저절로 수련이 되어 간다고 생각이 들고요. 근데 거기서 어떤 이제 종교적으로나 다른 사람에 있어서나 본인이 뭐 책을 보거나 해서 도움을 받으면 그걸로 해결하거나 할 수는 있을 것 같아서 저는 그거는 그냥 수련은
계속 진행하는 인생이라면은 진행하는 거라 보고요. 저는 만약에 만행이라 하면은 저는 만난 사람들이 생각이 들어요. 특히 다른 때는 좀 더 어렸을 때니까 그렇지만 이제 지금 좀 그 의사가 되고 나서 직업으로서는 이제 교수를 생각을 했고요. 의사는 어차피 자격증 따서 하는 거기 때문에 그다음에 교수로서 이제 학생들을 좀 가르치고 싶다는 생각이 들어서 학생 만나는 네. 지금까지 학생 만나는 것들이 그러면서 새로운 학생들을 해마다 만나면서 가르치면서 그걸 저의 잘 가르치는 건 아니지만 가르칠 때 이제 학생들이 이렇게 좀 눈 반짝여 주면서 이렇게 반응해 주는 거 네. 그런 사람들 만남도 좀 그랬긴 했지만 처음에 교수로서 그렇게 했는데 이 병원에 오면서 병원에 점점점 책임감이 높아지는 단계로 가면서 저희 병원에 지금 12주년인데요, 올해로. 그동안에 이제 많이 거쳐간 분들이 계세요. 전공의들도 그랬지만 교수님들도 오셨다가 또 다른 데 가고 하는데 다른 병원은 모르겠지만 저희 병원은 제 생각은 그렇지만 되게 좋은 분들이 많이 오셨다가 붙잡고 싶은데 여러 가지 이유로 있어서 많이 다른 데로 가시긴 했는데 그분들이 어떻게 보면 가장 인연으로서도 깊고 저로서 많은 이렇게 영향도 받고 좋은 사람들이었기 때문에 헤어질 때도 되게 안타까웠고 그럼으로써 또 새로운 이제 병원이 더 키우려고 하니까 또 새로운 분들을 만나겠지만 이런 좋은 분들이 또 있을 테니까 커지면서도 또 만나겠구나 하는 생각이 들죠. 그래서 저희 만행을 하면 저희 병원에 있으면서 저랑 같이 일했던 저희 좋은 교수님들 네. 생각이 납니다. 네. 앞으로 또 직접 또 교수님으로 활동하시면서 또 많은 제자분들을 또 이렇게 양성을 하실 텐데 그분들이 또 똑같이 의사가 되셔서 또 새롭게 또 사람들을 만나고 또 계속해서 이 만행이 계속해서 이어질 것 같다는 생각이 드네요. 네. 네. 좋네요. 네. 선생님 이제 마지막 질문이 될 수도 있을 것 같은데요. 앞으로 하시고 싶은 그런 꿈이나 목표나 계획들 혹시 있으실까요? 네. 저는 이제 치과 의사 하면은 이제 좀 돈을 벌 수 있을 것 같아서 나중에는 가족 전체 같이 멀리 놀러 간다든지 그런 것들을 좀 꿈도 해서 거의 치과 의사 하다가 이제 끝나게 되면은 좀 돈이 있을 때 같이 가족끼리 하는 그런 생각해봤는데 지금은 그런 건 아니고요. 이 교수도 하고 병원에 있으면서 특히 이제 이 원불교 재단 병원에 있으면서는 이 치과병원을 좀 더 같이 일하는 좋은 사람들과 함께 더 크게 해서 국내적으로도 좀 더 다른 대학에 못지않는 인류 대학이라는 그런 대학 병원이라는 얘기를 듣게 하고도 싶고 더욱 욕심은 계속 내고는 있는데 이제 국제적으로도 하게 된다. 국제적으로 더 키운다면은 결국은 원불교 재단이기 때문에 원광대 위상이나 원불교 위상이 더 높아지지 않을까. 저희 여기 있는 사람으로서도 그렇고 교도로서도 그렇고 몸담고 있는 치과 의사로서도 그렇고 본분에 충실해서는 그런 쪽의 꿈을 더 키워나가고 싶어요. 네, 기대되네요. 네. 선생님 오늘 또 여러 가지 말씀 많이 해주셨는데요. 혹시 이제 출연 소감 한 말씀 해주실 수 있을까요? 출연 소감이요? 네. 네. 사실상 예전에는 그 라디오만 오는 방송 라디오만 있다고 했는데 그 TV 방송이 있다고 해서 이번 기회로 그걸 들어서 기쁘기도 했어요. 어떻게 보면 왜냐면 전에는 계속 안타까웠거든요. 다른 종교는 그 TV 방송이 있는데 틀다 보면 저희는 딱 있으면 좋겠다는 근데 이제 물교도 많이 커지면서 방송도 생기고 이렇게 연락이 와서 어떻게 보면은 쑥스럽기도 하고요. 왜냐면은 예전부터는 이 가문 그런 것 때문에 좀 남들 그런 의식이 좀 돼서 굳이 제가 정말
대단한 사람이 되지 않고서는 나서려고 하지는 않았거든요. 그런데 지금은 계속 2년이 돼서 이 병원에 있게 되고 지금 원장도 되고 하면서 책임감이 느껴지면서 아직까지 제가 생각하는 그런 정도의 사람은 되지는 않았지만 가지고 방송을 통해서 저라기보다는 저희 병원 아니면 저희 원장님들 학교, 치과대학 아니면 원불교 이런 것들이 좀 더 이렇게 알려지게 되는 기회가 되는 게 됐으면 하죠. 네. 저로서는 좀 부끄러운 일이긴 하지만 이 프로그램은 여러분의 방송교와 후원금으로 제작됩니다. 여러분의 소중한 후원이 맑고 밝고 훈훈한 방송을 만듭니다.